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영어 혼자 집에서 공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치명적인 단점 3가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가정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표 영어라는 영역이 아예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그 습득의 방식으로 하는 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습득은 사실 학원에 비해서는 엄마표로 가정에서 노출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학원에서는 1시간 이 친구한테 집중적으로 노출을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사실 그만큼 할애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 환경을 하루 종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표로 습득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이 습득 방식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능을 봐야 하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학습이라는 그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학습적인 면에서 영어를 과목으로 보고 학습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학원 대신에 홍콩을 가정에서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서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이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면들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차용해서 사용해 보셔라 하는 팁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실 홍콩하는 친구들 가장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공부, 학습 양의 절대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문제를 푸는 그런 양이나 문제풀이 양 같은 것도 학원에서는 사실 어떤 교재를 정해서 그 교재의 일정 분량을 나가고 또 부교재가 있고 또 프린트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뭐 리스닝이면 리스닝, 뭐 그래머, 그리고 뭐 리딩 이런 것도 영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책을, 교재를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주 3회, 보통 영어학원은 초등생 같은 경우는 주 3회를 보통 많이 다니니까요. 주 3회를 갔을 때 아이가 학원에서 하고 오는 그 문제풀이의 양이나 숙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단어 암기량이 또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냥 집에서 엄마와 아이와 할 때는 아이의 속도를 맞춰서 가시는 거는 좋은데 그 가시는 도중에 해당 학년, 비슷한 학년의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친척들 중에서 이제 다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교재로 얼마만큼 그리고 단어는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외우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그 공부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량을 절대적으로 다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일단 그 량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 다 소화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콩하는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한 절반 이상 정도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속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양에 치이지 않고 좀 양을 줄이면서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양을 하고 있는 그런 홍콩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절대량에서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레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공부량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어 학습을 할 때요, 우리가 스스로 깨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배워서 이해해야 되는 영역도 존재한다 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그냥 단어 찾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만 패턴을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해석을 할 때 또는 이런 문장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또는 이런 단어는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또는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서 좋아요. 또는 이제 문법에 대한 것들 있죠. 문법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배워서 습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혼자서 해보려고 낑낑거리다 보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영어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수거 같은 경우들이 그래요. 사실 뭐 영어 단어는 사전을 찾으면 나오지만 수거는
그 단어, 개별 단어를 찾아가지고는 이게 문맥상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독해 문제집을 푼다라고 했을 때도 그 독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해설을 해주는 그런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은데, 문법도 이 선생님, 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선생님, 저 선생님께 조금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사실 맨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조차도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강이든 또는 아주 잠깐 과외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학원에서 좀 메꿔주신다거나, 예를 들면 파닉스 같은 부분도 사실 학원의 도움을 잠깐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어머님이 좀 조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최근에 그 대치동 캐슬의 고대원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드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홍콩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바로 peer pressure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료 간의 어떤 압박 있죠. 그러니까 저 친구랑 나와의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아이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또래 간의 경쟁을 하면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빨리 나가네. 나는 그러면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네. 이걸 좀 더 보완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좀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학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경쟁심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갔을 때 이 아이가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경쟁 속에서 자기의 어떤 시너지를 더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게 홍콩이 다 좋다더라, 자기주도 학습이 다 좋다더라 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가정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학기니까 어머님들이 학원도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을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세 가지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학원을 고르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고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좀 충족되는 곳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느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수치적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애들끼리 알긴 알죠. 쟤는 무슨 과목을 잘한다더라, 또는 쟤는 뭘 이걸 되게 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들끼리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모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홍콩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의존도가 높은 아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어머님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학원에 가더라도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언제 어느 때에 이것들을 넣어주고 할 것인가를 어머님들이 잘 결정하시는 것이 어머님들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새학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자,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학원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학원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니쌤은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